네, 윤석열이 구속되었고 탄핵 인용을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매우 주목되는 정치 현상이 있습니다. 한 입으로는 탄핵 무효를 외치는 국민의힘 주요 정치인들이 한편에서는 대선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 소식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더 좋은 정치연구소 정호진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 좋은 정치연구소 정호진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지금 여권에서 국민의힘 내란 잔당에서 지금 언론에 주요하게 나오고 있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심상치 않게 나오고 있는 이름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입니다. 김문수 이번 그 탄핵 이전까지만 해도 그닥 정치권에서 주목받지 못하던 인물이었는데 계엄 시국에 김문수가 갑자기 급부상하면서 마치 이재명 대표와 거의 뭐 지지율이 비슷비슷하다는 그런 여론조사까지 언론에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문수 대표님, 김문수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우리가 봐야 할까요? 일단은 탄핵 정국 거치면서 많은 여론조사 지표에서도 나오고 있지만 일단은 구구결집이라는 부분이 있죠. 네. 과표집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 와중에 김문수 장관이 일단은 많이 좀 가시화가 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게 좀 가랑비에 옷 젖듯이 계속 김문수 계속 1등을 달리다 보니까 지금 이 현상이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저는 이게 과연 끝까지 갈 것인가 라고 봤을 때 그거는 쉽지 않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오늘 MBS 여론조사에서 보면 대선 후보 적합도와 관련돼서요. 이재명 대표가 32%, 김문수 장관 12%, 오세훈 시장 8%, 홍준표 시장 7%, 한동훈 전 대표 6% 해서 단연 여당 내에서는 지금 김문수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만 사실 김문수 후보와 관련돼 가지고 대선 후보로서 가시화가 되면 될수록 그동안에 김문수 장관이 했던 말들과 행적들이 논란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어떤 분도 그런 표현 썼지만 저는 내란에 젖은 장작이야말로 바로 김문수가 아니겠느냐. 부정선거와 관련돼서 사실상 원조 중에 하나, 특히 정광훈 목사와 네.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인연이 깊습니다. 정광훈 목사의 집회 때 이미 수년 전부터 올라서 말도 안 되는 막말을 쏟아냈던 당사자가 바로 김문수 장관이기도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이 구구 세력들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지난번 서부지법 이 폭동 사태에 비롯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김문수 장관이 진짜 가시화가 되면요 구설에 오를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분의 막말은요 거의 뭐 책을 한 권 써도 부족할 판이라고 보여집니다. 우선 이 김문수가 이렇게 여권에서 급부상한 이유는 아마도 이제 윤석열 내란 쿠데타 이번 과정에서 국무위원 중에서 유일하게 쿠데타를 정당화하고 잘못한 게 없다고 꿋꿋하게 버텼기 때문에 그 점점 우경화하고 있는 국민의힘 지지층이 김문수를 눈여겨보고 급부상한 게 아닌가 싶은데 방금 여러 그 논란이 있다고 했는데 몇 가지만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논란이 있을까요? 지난번에 아마 인사청문회 때도 얘기 나왔죠. 김문수 씨의 이제 최근의 막말 중에 하나가 일제시대 때 국적이 일본이었다. 조선인들 국적은 일본이었다라는 얘기뿐만 아니라 건국절을 주장하는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정광훈 목사의 집회 때 올라서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예전에 뭐 문재인 총살감 이런 얘기도 그렇고 경기도지사 시절에 굉장히 유명했던 일화 중에 하나가 119에 전화를 했더니 내가 김문수야 라고 했더니 전화 받은 이 직원이 119 소방서 직원이 무슨 일 때문에 전화했습니까? 라고 했더니 내가 계속 김문수야 뭐 이렇게 얘기했다가 결국 그 소방서 직원 같은 경우는 경질성 뭐 이런 징계도 받았다라는 일화 때문에 많은 공분을 사기도 했었죠. 노조를 가지고 자살 특공대니 뭐 이런 얘기 막말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뭐 일일이 다 소개하기에는 입이 아플 지경입니다. 김문수는 근데 뭐 아시는 분은 좀 아시겠지만 그래도 과거 젊은 시절에는 노동운동가로 알려져 있던 인물인데 이랬던 김문수가 어느 순간 이제 일종의 전향을 해서 새누리당 그쪽 정당으로 들어가서 지금의 이제 여권 그 주요 인물로까지 급부상한 것 같습니다. 김문수의 살아온 궤적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과거 한때 대한민국 노동운동의 핵심적인 인물이기도 했었죠.
예, 그래서 아마 지금 뭐 선후련이라고 해서 나중에 이제 선후협의 전신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위원장을 맡았던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뭐 계열을 따지면 PD 계열이죠. PD 계열. 예. 예,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 없는 이유는 예, 그랬고 YS 때 소위 말해서 전향해서 정계 입문을 하게 된 거죠. 예, 그게 아마 제가 어렴풋이 91년, 92년 이쯤으로 92년인가 하여튼 이쯤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아예 본인이 걸어왔던 길과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고요. 뭐,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이 과거에 했던 것과 다른 길을 걷게 되면 본인이 과거에 했던 행적에 대해서 더 적극적인 부정을 하는 경우를 우리는 왕왕목도를 하죠. 네.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가 저는 김문수 장관이 아니겠나라고 봅니다. 과거에 자기의 전력을 와싱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더 강하게, 그 과거에 자기가 했던 행적, 소위 말해서 노동운동 세력이라든가 진보 진영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더 무자비하게 얘기하는 거죠. 악랄하게 얘기하고요. 좀 뭐 그런 측면에서 아까도 노조를 가지고 자살 특공대니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라는 것 자체를 보면 뭐 그런 걸 극명하게 보여주는 당사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YS 때라고 하면 아마 정당으로 신한국당 시절에 정계에 입문한 게 아닌가 싶고 민자당. 그때 민자당 예. 민자당 때 들어왔었구나. 예. 아마 민자당으로 기억합니다. 민자당 신한국당 91년 말인가 막 92년인가 조금 헷갈리는데 그쯤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그 YS와 손잡고 정계에 입문했었던 김문수를 많은 분들이 그나마 이제 정치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기억하는 건 경기도지사 시절을 좀 기억할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아까 이제 소방서 통화 정도 그 정도였다면 경기도지사 이후에는 좀 이렇게 언론에서 주목도가 많이 떨어져 있었다가 어느새 전광훈과 손잡고 되게 극우 인사로 변신을 하면서 윤석열 정권에 들어와서 고용노동부 장관까지 온 것 같습니다. 김문수의 극우 정치화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제가 보기에는 아까 방금 말씀하셨지만 경기도지사 낙선 이후에 약간의 정치 낭인의 길을 걷죠. 속이 말해서 정치 낭인의 길을 걸으면서 제가 봤을 때는 그때 급속도로 극우화의 길을 걸은 게 아닌가라는 부분입니다. 편향적인 역사관, 뭐 두말하면 잔소리인 것 같고요. 네. 거듭 말씀드렸지만 정광훈 목사와 같이 손을 잡으면서 정광훈 목사 뭐 집회나 이런 데에서 말도 안 되는 극우적인 선동을 벌였던, 사실상 지금 보면 제가 아까 전에 어떤 분도 그런 표현 썼지만 내란의 마른 장작이다라고 했던 게 이미 내란의 거의 뭐 흠법 이 관련된 기저에 깔린 소위 말해서 뉴라이트적 입장을 이미 예전부터 갖고 왔고 이게 지금 뉴라이트 입장이 지금 거의 극우 지금 정광훈 등등 이런 세력으로 지금 다시 외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이어지는 교도부의 역할을 하는 당사자 중에 하나가 저는 김문수 장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정리해보면 김문수는 경기도지사 이후에 상당 기간을 정계 바깥에서 극우 인사로 정광훈과의 아스팔트 극우 생활을 하다가 맞습니다. 윤석열 정권 이전까지는 이렇게 주목받지 못하던 그런 아스팔트 극우 인사였는데 윤석열 정권이 등장하면서 여기에 국무위원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입성한 그런 케이스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김용욱 통일부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과 생각이 다르지 않잖아요. 예. 거의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 역사에 대한 편향적인 인식뿐만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내란 세력에 사실상 밑바탕을 깔아준 당사자 중에 하나가 김문수 장관이 아니겠느냐라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문수 입장에서는 그 오랜 기간 동안 아스팔트 극우의 길을 걸어오다가 윤석열 때문에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누구보다 윤석열에게 충성을 맹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고, 그러하다 보니 유일하게 국무위원 중에 끝까지 저항하면서 이 내란을 정당화하는 그러한 자세를 취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셨듯이 그 12.3 불법기염 이후에 국회 그 대정부 질의 때 국무위원들이 전원 일어나서 내란과 관련돼서 머리 숙여서 사과한다라는 부분 했는데 유일하게 일어나지 않고 꿋꿋이 버텼던 게 바로 김문수 장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게 극우 보수들에게는 새로운 뭔가의 시그널을 준 게 아닌가. 그동안 이미 뭐 김문수, 오세훈, 홍준표, 한동훈 익히 이 판에서 알고 있었는데 김문수 예전에 우리가 아스팔트에서 봤는데 저 사람 장관 됐는데 이번에 이거 관련돼서 다들 일어나가지고 머리 숙였는데 혼자 꿋꿋이 저러고 있네 라면서
뭔가 구구 세력들에게 저기 있네 라는 뭔가를 좀 던져줬더라고 보여집니다. 시그널을. 예, 그렇다고 하면 김문수 장관 과연 여권의 대선 주자로 뛸 수 있을까? 좀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이 지도부를 포함해서 극도로 지금 국어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한두 그 징후가 나타난 게 아닙니다. 뭐 오늘 주제는 아니지만 이번에 부정선거 특별법까지 또 발의하겠다 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사실 그동안 부정선거 관련된 것은 국회 담장 너머에 구구 세력들 내에 음모론으로 있었는데 이거를 국회 담장 안으로 갖고 오려고 하는 이런 대단히 위험천만한 일까지 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국민의힘이 어떤 판단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이 결국은 저는 탄핵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윤석열 탄핵이 인용되면요. 국민의힘은 본인들이 아무리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불복을 한다고 해도 조기 대선의 시기는 흘러가는 거거든요. 네. 본인도 후보를 내야 됩니다. 그러면 어찌됐건 간에 이길 수 없는 선거라도 다음을 내다볼 수 있는 뭔가의 네. 디딤돌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김문수 장관은 그냥 윤석열의 거의 쌍생으로 보여집니다. 네. 제가 보기엔 윤석열보다 더 원조이죠. 원조. 선배되기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 김문수는 지금의 분위기를 띄우는 페이스메이커 역할 정도를 하지 끝까지 김문수를 부둥켜 안고 가기에는 중도층 확장을 할 수가 없어요. 예. 아니 뭐 우리 대통령 선거 한두 번 봤습니까? 과거에 했던 말, 행정 모든 게 다 나옵니다. 네네. 호감을 가질 수가 없는 인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중간에 제가 보기에는 김문수가 아니라 국민의힘 또 일반 당원들도 있고 뭐 여론조사 등등 물론 선거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김문수가 끝까지 대선 후보로 선출되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크다. 예, 아직 탄핵 인용이라고 하는 커다란 산이 남아있긴 하지만 오늘 그 정원희 대표님께서 예측하시기로는 김문수가 여권 대선 주자로 가기까지는 무리가 있고 그냥 페이스 메이커 정도의 역할이 아니겠냐 그렇게 좀 예측을 해 주셨습니다.